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74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수품 완전히 끝나고 또 정리하는 날이죠. 자, 방등경에서 이 성수품의 성수품은 별자리를 보고 세상 만사의 그 운기, 기륭, 화복을 이렇게 알고 이것을 중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설했는데, 처음 누가 이것을 맨 먼저 만들고 설했느냐 하면은 나귀 입술 모양의 스님, 여순 스님이 얘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그 그라저산 정상에 있었던 여섯 성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수치아라사 보살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선인 강미 선인이죠. 강미 선인을 중심으로 강미 선인이 전생에 어떻게 그걸 살았다 하는 거, 여순 선인과 같은 그런 자 옛날 과거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상과 하늘 공중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 천신과 천룡과 야차,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 또 인빈, 사람인 듯 아닌 듯함, 이런 것들을 다 조복하고 그들이 거기에 맞춰 법을 펴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성수품이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배경을 어떻게 나오냐면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성수품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파순이가 나왔죠. 마왕 파순이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야.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서 많은 중생들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자기 말을 듣는 그 권속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현재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은 자기들 부하 중에서 이제 모항의 부하 중에서 각종 용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부축이 있죠. 부축이 가지고 이끌고 이제 총 공격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단 모이냐면 그라저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단 집결해 가지고 이제 다시 모여서 총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라저산 정상에 있던 6분의 성인들이 있었는데 그 성인들의 뭐가 돼서요? 다 조복돼 버렸죠.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이미 그들한테 다 조복을 당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리들을 또 그들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분이 계시니, 그것이 바로 옛날 여순 선인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별자리 관련돼서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고 어떤 사람은 못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뭔가 모르게 무슨 법칙이 있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연구해 왔어요. 중국에서 동양에서는 그것을 주역이나 또는 명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간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더라, 어떤 성격을 가졌더라, 또 어떤 욕망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많은 데이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100%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듯이
별자리를 보면서도 어떤 별자리가 하늘에 있을 때 달과 합치게 됐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런 데 별자리를 가지고 그 인간의 기륭합을 점을 치는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나 비슷한 겁니다. 별자리 보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본 겁니다. 날. 태어난 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세분화해서 태어난 날뿐만 아니고 날에다가 태어난 월과 일과 심지어는 연월 일시까지 넣어서 만드는 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사주 명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그 별자리 하나만 그 날짜만 정한 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별자리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당사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중국에서는 태어난 연도를 중요하잖아요. 태어난 연을 중시로 했는데 비해서 이 별자리는 날을 중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태어난 그 어떤 날을 갖다가 했으니 어떤 날 어떤 달을 했으니 좀 더 정밀하고 봐야 되겠네요. 연도만 기준으로 하는 거. 어떤 달에 태어난 사람, 어떤 날에, 어떤 해에 그럼 원숭이 띠다 하면 원숭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뭐 원숭이 띠가 한둘이라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달에 태어났다. 그것도 굉장히 어떤 달에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하나 더 엎쳐가지고 날까지 정했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뭡니까? 이 점성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 중생의 부류가 있어요. 그런 중생 부류한테 이것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람들이 많은 불자는 계시지만 사실 절에 와가지고 저 뭐 그냥 너 닦겠습니다. 저 열반을 정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스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수행한 사람이 있지.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몇 명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 좀 편하게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대단히 양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주 양호한 사람인데 대개 보면 언제쯤 제 행편이 풀리겠습니까? 언제쯤 내 결혼하겠습니까? 언제쯤 뭐 전보다 언제쯤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불교식으로 바꿔서 스님이 얘기하기를 보살님, 불자님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오. 또 어떻게 하면 언제쯤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 묻지 말고 언제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거 물으시오. 그렇게 스님이 이제 인연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습성이 있어요. 누구나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더라는 그게 대개는 이제 100% 맞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대개는 그런 통계치로 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 쏘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때 바람이 불면 이제 또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쏠 때는 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더라고 책에 우리 방문기에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경속에 방위등기 속에 이런 별자리 소위 말하는 점성술이죠.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참 특기할 일이다. 예, 대성경전 중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다. 예,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점이나 이걸 치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면, 맹신을 하게 되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당한 말씀이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근본적인 그 말씀도 지당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뭔가 모르게 약한 마음에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뭐 사주명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스님 100% 그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이제 당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알아차림 하고 그것을 멈춰라.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돈에 대해서 탐심을 좀 적게 가져라 하는 그것을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로서는 충분하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세상의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선한 것을 갖다가 이 어떤 형식으로 경우 형식으로 나타나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의 이 방법이 보면 사천하 4개, 맨 처음에 동쪽 하늘, 또 남쪽 하늘, 그 다음에 서쪽 하늘, 북쪽 하늘, 그것이 이제 동은 오행으로 목방이나 목의 방이라 그래요. 남은 화의 방이고 또 서는 금의 방이고 북쪽은 수의 방이라 그래요. 목화 토금수, 목화 금수 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쪽 하늘에 묘란 별이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하늘에 주가 마지막 별인데 그때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해가 언제 길어지고 짧아지는지, 해는 여러분들 하지가 가장 짧잖아요. 동지가 가장 해는 하지가 가장 길고 그리고 동지가 가장 짧잖아요. 여름은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 짧잖아요. 거꾸로 겨울철은 밤의 길이가 길고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럼 별들이 많이 보이겠죠? 밤에는 겨울철에는. 근데 여름철에는 별들이 보이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나 추동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과 관계에서 변하는 달과 별과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가 중국에서도 28숙이라는 말을 쓰는데 방위에 따라 틀린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것을 또 우리가 알면 되고요. 방등경 학원 42권에 성수품에 나오는 별자리는 달이 동방, 묘에서 이제 달과 묘란 별이 딱 합하는 달이 있어. 합하는 달. 그게 언제야? 그게 바로 8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음력으로 8월 15일 날 별이 딱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가장 묘가, 동방에 있는 묘가 8월 15일 날 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묘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합쳐지겠어? 필이 합쳐지겠죠. 그 다음에 취가 합쳐지고 참이 합쳐지고 정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귀성, 유성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합쳐지는 게 이렇게 별자리들 합쳐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가 합쳐지겠죠. 주가 합쳐져서 딱 되면은 한 달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한 달. 이 달이 가면서 자 별들을 합치잖아요. 이렇게 달이 가면서 이렇게 별들
합친다 말은 별자리를 다리 가면서 이렇게 막잖아요. 막으니까 가리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자를 이렇게 이제 합치지겠지요. 그러면 한 달이 돼버린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달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 별자리가 28개밖에 없잖아요. 28개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별은 28개인데 우리가 말하는 달은 음력으로 말하는 달은 29일 30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각하면서 백월 허굴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월은 보름달이잖아요. 허굴은 이제 금음달 말하잖아요. 그래서 백월과 허굴을 기준으로 해서 백월에서 15일간, 허굴에서 15일간, 허굴이 되기까지 15일간, 뭐 백월이 되기 때까지 15일간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백월 1일, 백월 2일 이렇게 해서 15일까지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허글 1일부터 15일까지 정했어요. 그런 걸 놓고 별자리가 각각 합치는 데 따라서 그 날을 갖다가 정한 겁니다. 그러면 1년 12달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정해놔 놓고 어떤 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날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또 직업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고 올해 수명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통계치겠죠.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고 일종의 통계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망등경에 나와 있는 별자리가 서양 별자리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 별자리들은 28숙이 아니고 별이 묶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동방인의 묘성은 서양으로 보면은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는 별자리를 씁니다. 그런데 황소자리가 묘만 있는 게 아니라 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묶어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묘성이라 하지만 이 별수는 7개의 별이 모여서 묘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성도 8개의 별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황소자리가 별이 7개, 8개 합치면 15개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황소 모양이 된다 해서 황소자리라. 야, 서양에서는 그렇게 무슨 별자리를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 황소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방의 취성과 그 다음에 참성인데 이것은 취성을 서양에서 오리온 별자리다. 오리온 5개, 오리온 5개 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참성도 오리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나오는 망등경에서 나오는 동방의 정성인 별은 서양에서는 뭐 쌍둥이 자리다. 이런 식으로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도록 망등경 이 총 정리하는 그 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 보면 오늘 망등경 42구 성수품에 나오는 별자리 해가지고 치면 자 망등경 학원 45에 성수품에 나오는 별자리 하면 거기에다가 스님들이 우리 망등경에 나오는 별자리 28개 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별자리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백월이 언제 시작되고 흑월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도표를 스님이 일일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혹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하시라고 스님이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운서는 방등경 강경방이죠. 거기에 보시고 검색을 해도 되고 지금 바로 오늘자로 올려놨습니다.
성수품에 나오는 별자리, 방정경 학원 42권 성수품에 나오는 별자리에서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가 되니까 혹시 다음번에 별자리에 관련이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또 연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일부 조금 방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해놨으니까, 사실 방등경에 나오는 거하고 중국에서랑 틀립니다. 같은 28숙이라도 뭐 때문에 틀린다고요? 방위에 따라서 방위가 좀 틀린다 그랬죠? 방향이 틀립니다. 그거만 참고하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등경 42구 성수품 나오는 별자리 다 정리하고 성수품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3권 송사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길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이 부분인데 많이 여러분들 강경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마반야바람이